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이 건국할 무렵의 국제 정세를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조선 건국 전에는 중국은요, 몽골족이 세웠던 원나라가 있었죠. 자, 몽골족이 세웠습니다. 자, 하지만은 한족이 만든 명나라로 교체가 되죠. 원이 물러나고 명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조선 건국 무렵의 국제정세입니다. 따라서 조선은요, 명나라와 어떠한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요, 어떠한 외교 정책을 취하냐면요, 4대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4대라는 게 뭐냐? 오른쪽 하단에 용어 해설이 있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나라는 무엇이냐? 누구냐? 조선이 되겠고요. 큰 나라는 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당시 조선은요, 명나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상국이라 불렀습니다. 명을 상국이라 불러서 위의 나라라는 뜻이죠. 윗상자죠. 상국으로 모시게 되었죠. 그래서 명나라 황제를 어쩌면 윗사람처럼 모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명나라 사신이 이제 중국에 올 경우에 명나라 황제의 일종의 칙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조선의 왕은 무릎을 꿇고 명나라 황제의 칙서를 받아듭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굴욕적인 외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국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명나라 같은 경우는요, 주변의 나라가 4대 관계를 청해온다. 자, 조선이 명나라를 위의 나라를 모시고, 그리고 조선이 명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개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보인다면은 명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굳이 내정 간섭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의 왕은요, 조선의 영토를 좀 더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겠죠. 두 번째는 실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실리라는 말도 용어 해설이 있죠. 자, 실제로 얻는 이득, 이익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실리가 뭐가 있느냐? 자, 일단은요, 조선은요, 명을 위의 나라로 모십니다. 명을 상국으로 모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명나라한테 공물을 바칩니다. 조공이라는 표현도 쓰죠. 조공을 바칩니다. 여러 가지 금은보화 돈 같은 거 또는 이제 사랑 같은 것도 같이 보내겠죠. 그래서 조선은 명한테 조공도 바치는데,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명나라가 조선한테 조공을 받으면 명나라도 역시 조선한테 무언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도 조선에게 이걸 이제 회사라고 합니다. 답례품이에요. 회사를 역시 이제 하사라고 할게요. 명이 더 위나라니까, 위의 나라니까. 그래서 명도 조선한테 답례품을 주는데, 사실 명이 조선한테 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거는 사대 정책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중국이 추구한 사대 정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 중국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이고, 주변 국가에서 나를 더 위의 나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의 나라인 내가 주변 국가인 너희들한테 더 많은 걸 줘야 된다. 어찌보면 과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더 많은 걸 줘야 돼요, 중국이 조선한테. 따라서 조선 입장에서는 실제로 얻는 이득이 더 크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에서는요, 명나라에 사신을 많이 파견하고요. 그리고 명나라로부터 서적, 약재 등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선과 여진, 일본, 동남아시아의 관계입니다. 자, 중국, 명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하고는요, 교린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교린이란 말 역시 밑에 용어 해설이 담겨 있죠. 그래서 문자상으로는 이웃나라와 통교한다는 뜻이지만은 중요한 건 다음 문장입니다. 자, 중국 이외의 주변국인 일본, 여진 등과는요, 강경책과
회유책을 쓴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명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가 만약에 조선한테 뭔가 조금 타격, 피해를 입힌다면은 조선 입장에서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강경책이죠. 힘으로 찍어 누른다. 일종의 이건 채찍이겠죠. 채찍. 또 반대로 당근을 주면서 살살 달랠 수도 있겠죠. 그게 회유책입니다. 당근, 우리 채찍과 당근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강경책, 회유책을 섞어서 사용하는 외교정책을 교린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진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여진과는 교린정책을 취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강경책과 회유책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강경책은 뭐냐? 사군 육진이라는 걸 개척했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조선의 영토가 확장된 거죠. 조선의 영토가 확장된 겁니다. 자, 일단은 사군 육진의 지도를 오른쪽에 먼저 볼게요. 자, 사군이 어디냐? 자,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요 사군이고요. 오른쪽이 육진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를 이제 조선이 개척을 함으로써 원래 여진족들이 많이 생활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 때도 여기는 고려 영토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조선 세종 때 이 지역을 개척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조선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한반도의 영토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진한테는 힘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 이건 강경책이고요. 자, 회유책도 보겠습니다. 자, 어떤 회유책을 썼는가? 자, 무역소라는 걸 설치했대요. 무역소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무역을 할 수 있는 곳, 교역을 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진족은요, 조선과 교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여진족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입니다. 자, 여진은 유목민족이에요. 자, 유목민족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말이나 양 같은 거를 주로 키웁니다. 농사 짓지 않고요. 그래서 양 같은 거 키우면서 이동 생활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한테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역시 쌀입니다. 먹을 게 제일 부족해요. 그래서 자, 여진은 조선의 쌀을 원하죠. 조선의 쌀을 원해요. 그런데 일단 처음에는 교역을 하는 것이죠. 여진은 아무래도 이제 모피, 가죽 같은 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선한테 팔고 그거를 그 대가로 쌀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조선 입장에서는 여진족의 물품에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교역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럴 때 여진족은 어떻게 했냐면은 조선의 마을을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뺏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해유체계의 한 종류로 무역소를 설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진과 조선 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교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귀순자에게는 관직과 토지를 하세했다고 합니다. 자, 귀순자라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국적을 옮기는 거죠. 조선으로 귀화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국적을 옮기는 거죠. 국적 변경. 이런 사람한테는 관직과 토지를 하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선과 여진과의 관계였습니다. 자, 이제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 역시 교린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책과 회유책, 자, 두 가지 측면을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강경책,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자, 일단은 쓰시마섬을 토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시마섬, 소위 말 대마도죠. 이 대마도, 쓰시마섬에는 왜구들이 좀 있었어요. 이 왜구들이 간간히 이제 조선의 해안을 들어가서 약탈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한국의 이름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 가사에 나오는 거 있죠. 대마도 정벌 이종무 있잖아요. 대마도 정벌 이종무 있죠. 요게 요 내용이죠. 쓰시마섬을 토벌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른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유책입니다. 자, 회유책으로서는 3포를 개항했다. 3개의 항구를 개항했다는 것이죠.
세계 항구. 세계 항구가 뭐뭐뭐인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삼포.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무역을 허용했다. 무역을 하는데 제한적이에요. 왜냐면은 역시 일본도 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쌀을 많이 수입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선도 쌀이 넘쳐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쌀의 양, 그리고 또 이제 세견선이라서 비단, 옷감 비단의 양을 제한합니다. 일본한테 주는 양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적이에요. 자, 그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귀순자에게 관직과 토지를 하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면 일본과의 관계고요. 네 번째, 류큐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의 여러 나라와 교역을 했다. 이것도 역시 교린 정책입니다. 교린 정책이고요. 자, 류큐는 지금의 오키나와죠. 지금의 오키나와인데 이 당시에는 오키나와가 일본 땅이 아니었어요. 류큐는 류큐 안에 역시 독립된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류큐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도 역시 교린 정책을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여진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무역량이 훨씬 더 적었겠죠. 비중이 적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조선의 대외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보면 이제 조선과 주변 국가의 관계 가지고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멘트를 쓰면 좋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4대 관계냐, 교린 정책이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조선이 취하는 멘트 또는 상대방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멘트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서 다음 본 수업 시간에 한번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디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